외국 책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부유함이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의 수. 좀 철학적이지 않나요? 아까 그냥 우리가 우리 언어로 하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을 얘는 부유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검 전략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육은 근검 전략해야 잘 산다라고 여적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근검 전략은 잘 살 수 있지 않아. 가난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한 덕목은 뭐가 있을까요? 도전. 우리 어머님. 부자가 되기 위한 덕목. 모험? 투자? 투자.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지. 시간 투자, 열정, 돈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우리 이제 공동육아 쪽이니까 자녀들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애기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많이 시켜야 되잖아. 그럼 부자가 되는 거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많은 분들이 투자 한 건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건 뭐다? 욕심이죠, 욕심. 욕심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강화에 오다 보니까 서해 그랑풀 560만 원 지역주택조합 뭐 이런 플랜카드 붙었는데 이제 강화가 뭐 프리미엄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지만 줄 서서 내가 그걸 샀어. 딱지를 500만 원의 계약금을. 그래서 이거를 재수가 좋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럼 정상적인 투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돼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다들 하는 거야. 그게 투기잖아요.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들어가면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500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벌었어. 그럼 내가 30만 원의 목표를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잖아, 투자.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뭐냐? 그래서 네가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다.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벌지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가면 투자인 거고요. 얼마를 벌지 몰라. 그러면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돈을 더 벌 생각을 하는 게 부자가 되고 전략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저축만 해요. 저축만. 한 푼, 두 푼 저축만. 죽으라고 저축해. 요새 예대금리 얼마나 나와요? 1.5? 1.7? 그 정도 나오나요? 부자들은 아주 이것을 엄청 활용을 하죠. 그래서 두세 배를 불리죠. 혹시 대출 안 받아보신 분? 안 받아보셨어요? 시아버지가 돈이 많은가 보다. 받을 일이 없어서. 그럼 투자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돈이 많거나 투자를 안 하거나. 나는 대출이 무섭다. 두 분, 세 분, 네 분. 그러면 대출도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어떤 대출이 좋은 대출일까요? 우선은 제가 투자를 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이자 수익이든 그걸 나오게 할 수 있는 대출이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 생활비로 쓴다든가 나눠먹기 위한 대출이라면 나쁜 대출이다. 또 다른 의견. 대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집을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그러지. 집값의 30% 이상의 대출을 뭐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그래. 내가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1억 5천 받았어. 그럼 1억 5천이면 한 달에 이자가 한 35만 원, 4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럼 원금 상환하면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내가 직장이 어렵거나 잘리거나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이 월 100만 원씩을 이자를 못 내면 3개월만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는 이걸 경매로 집어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러면 또 이제 뒤집어서 내가 이 지역의 아파트를 1억 5천원을 주고 투자를 하는데 이 지역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 그래서 5억 주고 산 게 6억이 됐어. 6억이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 2년 만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2년 만에 됐다 이거. 2년 만에 1억이 올랐어. 그럼 나는 여기다가 이자가 3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 360만 원, 2년이면 600, 이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한 거잖아. 그리고 1억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살 때 그 입지를 처음서부터 잘 분석을 해서 오를 수 있는 지역에 그런 집을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매달 월세를 30만 원 이자를 내고 있는데 집이 안 올라. 하물며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이게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 저축도 아니고 집은 노후화되고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대출은 내가 대출을 받아. 그래서 이것을 물건을 사.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돈이 남아. 그럼 저는 이게 좋은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80%가 넘어.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입지의 물건을 선택을 해서 공실 없는 것도 정리가 됐어. 이제 금리 얘기 나왔는데 우리 기준금리 1.25. 보통 대출 지금 그렇게 사업자 대출 받으면 한 3%대 받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최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최대 8%까지? 8% 올라가면 우리나라 망해요. 가능성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올렸다가는 우리나라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IMF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수적으로는 한 5%에서 6%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지금 못 올리고 있잖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그래서 금리 정책하는 게 한국은행에서 제일 힘든 일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금리가 이렇게 막 축축축축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여기서 수익이 없더라도 한 6%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돈은 없지만 이자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도 못해. 도움을 받아도 못해. 결정장애가 그렇게 많아. 나는 강의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70%는 결정장애가 있어. 결정을 못해. 특히 남자들. 자, 이게 중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왜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좋아하고 부자들은 대출을 사랑한다. 한쪽은 끊임없이 푼돈을 집어넣고 한쪽은 끊임없이 거액을 꺼내간다. 자, 이거 좀 이해가 가시나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대출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2배, 3배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